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은 하이데거 전집 9권 이정표라고 있죠. 백마르켄 이정표에 수록된 매우 중요한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이정표에 수록된 이제 그 글을 보게 되면 삼판서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거의 문제라고 있죠. 근거의 문제. 그리고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영역으로서의 초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그 세 가지 파트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 오늘 할 내용을 위한 그런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의 근거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그 세계 내 존재로서의 초월을 해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파트에서는 드디어 이 초월로부터 시작해서 근거의 본질을 밝히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주요한 주제는 근거율이고요. 근거율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주된 논의는 초월인 거죠, 초월. 그리고 이제 다시 초월해서 근거의 본질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체 글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하이데거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근거율에 관한 구명, 근거의 문제라는 데서 우선 라이프니츠의 근거율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근거율에 관한 구명이 이 근거의 문제를 초월의 영역 쪽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 근거율에 관한 구명이 근거의 문제를 초월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그 트랜센덴트한 그런 저 너머의 세계에 무언가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주관이 객관으로 이렇게 초월에 들어간다든지 뭐 초월과 내재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 존재가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 존재가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넘어서 이렇게 이제 세계를 향해 있을 수 있다는 걸 초월이라 했던 거죠. 넘어서죠. 세계를 향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그 초월이라고 했던 거죠.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현 존재의 세계 내 존재라는 것에서 이렇게 이제 초월이 생각되는 거죠. 초월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너머에 이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그걸 초월이라고 한다든지, 인식 주관과 객관에 있어서 주관의 이제 내재를 넘어서 있는 초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말하는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의미에서의 초월인 것이죠. 존재자 전체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초월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월은 현존재의 세계 내 존재로서 규정이 되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룬 이야기이고,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현존재의 초월에 입각해서 드디어 근거의 본질을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라이프니츠의 근거율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근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세계 이야기 나오고 초월 이야기 나오면서
초월 이야기 나오고 세계 이야기 나오면서 뭐 세계가 어떻게 이제 그 철학사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지 고찰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초월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갑자기 뭐 이 근거 이야기하면서 초월 이야기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원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현 존재의 초월에 입각해가지고 이 근거의 본질을 해명하겠다. 사실 초월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다룬 것은 바로 근거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초월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물어보는 거죠. 이 근거 일반의 내적 가능성은 어느 만큼 초월 안에 놓여 있는가? 이 초월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 근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세계로 초월해 가는 것인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 존재의 궁극 목적의 그때마다의 전체성인 것이죠. 이 궁극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빌렌이죠. 이 궁극 목적이 이제 전체성, 이제 이것을 이제 유의미성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존재와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존재,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 눈앞의 존재자 곁의 존재이자 다른 현존재와 공동 존재이자 자신을 향한 존재인 이 존재자인 이 현존재에게 궁극 목적의 전체성으로서 현시된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 목적의 전체성이죠. 그래서 현존재가 이 궁극 목적 안에서 자신을 넘어설 때만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가 사실은 이제 이 존재자 전체가 있죠. 이 현존재라고 하는 이 이제 존재자가 존재자 전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 세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사실은 다시 자기에 대해서 관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초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월을 이야기해야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의 근거 이야기하고는 사실은 전혀 다른 어떤 이제 그런 특징을 지닌 근거 이야기가 여기서 이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면 현 존재가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기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자기 기투는 사실은 이제 의지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그 의지 활동은 여타의 의지 작용하고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투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표상 활동이라든지 판단 활동이라든지 기뻐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구별되는 근본적인 의지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태도들은 다 초월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자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 기투해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이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이러한 이제 그 틀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태도들은 사실은 초월의 뿌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넘어섬으로써 그리고 넘어섬 안에서 궁극 목적 자체를 형성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그 의지 활동으로서의 기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지는 기투는 결국에는 궁극 목적 자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이제 의지이자 기투죠. 자, 근데 의지가 의지 활동이 궁극 목적을 형성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 궁극 목적 일반을 실적이나 결과로서 의지가 산출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가 기토할 때 자신의 본질에 따라서 기토하면서 앞에 던져주는 것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주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자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면 우선 근거나 근거율이 있었던 것이죠. 이 논의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초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근거의 본질을 묻는 이제 물음의 영역은 초월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를 향해 초월하는 거죠.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초월하는 것이고, 이 초월한다는 게 기투한다는 것이었죠. 그 위로 기투하는 그런 기투였고, 이러한 이제 세계로 기투함으로써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존재자와 관계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기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지 활동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궁극 목적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결국에는 이런 세계와 기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유하고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자, 근데 이것은 의지 활동이 궁극 목적 일반을 하나의 결과물이라든지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산출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자신의 본질에 따라서 기투하면서 던져지게 되는 것을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궁극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유로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과 책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유가 없다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전개되도록 하고 세계가 세계로서 현성하도록 하는 세계화하는데 이 자유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존재자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세계화하는 것인데 벨테트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현존자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고 세계가 세계화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자유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바로 초월에 입각한 자유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초월에 입각한 이런 자유 해석은 자유를 자발성으로 보는, 칸트가 그렇죠. 이 자유를 자발성으로 보는 인과성의 한 형식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이제 규정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제가 하이데거 말한 이 자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자유하고 다르다고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자유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이고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자유를 부정적으로 특징 짓는데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서의 자발성으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출발과 발생 사건을 존재론적으로 무차별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이 자기로부터라고 할 때 젤브스타이트 이 자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성이 존재론적으로 먼저 해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로부터의 출발이라고 하면 자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이 문제점을 덧붙이게 되면 자기가 발생하는 사건의 성격이 또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죠. 자기로부터의 출발이라고 할 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발성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자발성의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기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또 자기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발성의 근저에는 자기가 놓여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제 자기성은 하이데거의 지금까지 이야기에 따르면 초월에 놓여 있는 것이죠. 세계의 초월까지 가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에게서 자기의 자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월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로서의 자유, 이거 이제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초월로서의 자유. 이것은 근거의 고유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근거 일반의 근원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위한 자유인 것이죠. 프라이하이트 쭌 그룬데라고 하는 근거를 위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답을 얻게 되는데요. 근거에 관한 물음의 영역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하이데거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월의 그 영역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바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바로 근거의 고유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근거 일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의 근원으로서의 자유, 근거를 위한 자유,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이 근거에 대해서 이 자유라고 하는 대답이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 자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발성으로서의 자유와는 조금 다른 더 근원적인 의미의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자유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월, 그리고 세계, 기투, 그리고 이제 자유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자유가 이런 이제 근거하고 근원적인 연관을 갖는 그런 자유인 것이죠. 이 자유가 근거와 맺는 이런 근원적인 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근거 정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린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린덴. 자, 이렇게 이제 근거가 정립되면서 자유는 근거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포착되기도 하는 거죠. 하이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초월이 이해되어야 되고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디로 넘어서는 거예요? 세계로 넘어서는 거죠. 그 세계로 넘어서는 것은 이제 그 기투라고 이야기했던 위로 기투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와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 이야기가 되었고 이 자유는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포착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유를 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근거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연관된 근거라고 하는 것이고 자, 또 이런 근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의 뿌리 박은 근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초월의 뿌리 박은 자유와 연관된 이 근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종된다. 이 산종된다는 말은 이제 슈트로이웅이란 말이죠. 슈트로이웅. 예. 슈트로이웅이란 말은 이제 흩어져서 뿌린단 말이니까 이렇게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전개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이제 그린덴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우선은 이제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집안 획득이라는 것이 있고 근거 제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슈티프퉁이죠. 슈티프텐, 슈티프텐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세우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안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덴 네멘, 집안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근거 제시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베그린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건립, 슈티프텐, 집안 획득, 보덴 네멘, 근거 제시, 베그린덴, 이런 이제 명칭들은 통속적인 그런 존재자적인 의미를 띌 수 없고 초월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건립이죠. 슈티프텐. 이 건립이 세 가지 이제 방식, 집안 획득이라든지 근거 제시,
이거에 있어서 세 가지 중에서 1차적인 것은 바로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립. 물론 이제 이게 1차적이라고 해가지고 이 건립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제 파생시키는 더 근원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셋은 바로 동근원적이라고 하죠. 글라이히 우어 슈프룽글리카이트라고 하는 동근원성, 동근원성이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거죠. 동근원성이 있는데 이 이제 세 가지의 이런 이제 구린덴의 이런 산종 방식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이데거는 동근원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동근원적이지만 또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건립이 바로 우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 이제 1차적인 이런 근거 정립 그린데는 바로 궁극 목적을 기투하는 세계 기투, 궁극 목적의 기투, 바로 세계 기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건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계 기투가 제일 1차적이고 우선적인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현 존재가 넘어서고 또 넘어섬을 통해서 바로 존재자 그 자체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서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서 세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세계 기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넘어섬을 통해서 넘어섬 안에서 다시금 존재자 그 자체에게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궁극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투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궁극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전체를 소급 지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되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인 거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바로 다시금 존재자 전체에게로, 존재자 자체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하는 현 존재가 기토하는 자로서 존재자의 한복판에 있지 않으면 존재자는 계속해서 은닉되어 있을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존재자의 한복판에 현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초월에 속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초월과 연결되어 있고 초월과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함께하는 초월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그 집안 획득입니다. 보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집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존재자를 넘어서면서 세계로 기투하는 현 존재가 어떤 정황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처에 있음인 것이죠. 처에 있음. 처에 있음. 우리가 존재와 시간에서 또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말이죠. 이렇게 정황 속에 처해 있는 자로서 현 존재는 존재자에게 사로잡혀 있고 또 이런 이제 기분에 젖어 있는 것이죠. 기분에 이 처해 있음과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존재 이야기할 때 존재와 시간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기투인데 이 기투하는 자가 자신이 넘어선 이제 이 존재자에 의해서 기분에 젖은 채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처해 있음 이제 그 우리가 던져져 있음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게보르페나이트라고 하는 또 이것은 이제 슈티뭉이라고 하는 기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기투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피투되어 있으면서 기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초월에 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투하는 자가 이미 피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로잡혀 있음, 존재자의 사로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현 존재는 존재자 안에서 실존의 지반을 획득했던 것이고 근거를 얻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지반 획득이라고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두 번째의 근거 정립. 첫 번째는 건립이었죠. 두 번째는 집안 획득인데, 이 두 번째의 근거 정립, 바로 집안 획득을 말하는 거죠. 보덴 네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근거 정립, 건립, 스티프퉁하고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건립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기투가 우선적이니까 1차적이니까 이것이 이제 먼저 있고 두 번째 이런 집안 획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동시적입니다. 동시적입니다. 이 동시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동시적이란 말이 둘 다 동일한 지금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 기투, 이것이 이제 건립이죠. 존재자에 사로잡혀 있음, 이것은 집안 획득인데요. 이것은 시간성의 시간화와 더불어서 형성되는 거죠.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자이틀리카이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화라고 하는 것은 짜이티궁을 말하는 거죠. 시숙이라고도 하죠. 시간이 무르익는다. 시간화. 그래서 이런 이제 근거 정립의 두 가지 종류가 사실은 이런 이제 시간화 문제하고 시간성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간성에 귀속한다는 거죠. 하나의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도래와 기재와 현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귀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립이 도래에 이제 연관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집안 획득은 기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기재하고 연관되어서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탈자적 지평적 통일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서 이 둘은 이제 동시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기재와 도래와 기재와 현재가 독특한 시간의 통일성 안에서 이 이제 연결되듯이 이렇게 이제 그 기재 현재하고 무관하지 않게 도래가 시간화를 하듯이 이런 이제 근거 정립의 방식들도 이러한 이제 그 시간성의 통일성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까닭은 이 초월이 시간의 본질 안에, 즉 시간의 탈자적 지평적 틀 안에 이 통일성이죠. 사실은 통일성 안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근거 정립입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 제시입니다. 근거 제시. 이것은 베그린덴이라고 했던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바로 존재자의 입증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건립하는 근거 정립. 이것은 이제 건립 스티프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들을 기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현존재가 기토할 때 현존재는 그때마다 자신을 초과하면서도 박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하는 자의 기존의 소유보다 더 풍족한 거죠. 그래서 이게 초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기토 때문에 다른 가능성들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렇게 기토하게 되면 그 기토는 기존의 것보다 더 이렇게 이제 초과하고 더 풍족해지는 것은 맞는데 그런 다른 가능성들이 박탈된다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자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현존재의 세계내 존재 가능이라고 하는 일정한 가능성들이 박탈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제 초과와 박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이라고 할 때 이런 이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정립의 이 두 방식에 상응해서 초과이면서 동시에 박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초과와 연관된 것은 기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투라고 하죠. 피투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박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적이기 때문에 초과이면서 동시에 박탈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초과적인 세계 기투가
박탈을 통해서만 현존재의 소유가 된다는 이 사실에서 현존재의 자유의 유한성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존재의 자유의 유한성을 입증하는 초월적 증거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을 깊게 생각하게 된다면 자유 일반이라고 하는 것도 유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묻고 있다는 거죠. 자, 현존재의 자유가 유한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건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자유 일반의 유한한 본질마저도 표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게 될 때는 더 근원적인 자유,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유한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러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존재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존재자가 유한한 것뿐만 아니라 존재도 유한한 거죠. 이런 존재의 유한성 태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러한 진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또 새로운 논의로 하이데거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현존재가 존재자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야기된 거죠. 사실은 존재자 한복판에서 이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세계로 이렇게 기투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세계에 사로잡혀서 피투되어서 현사실성 가운데서 기분 속에서 이렇게 기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처해 있음 속에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것은 이제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이제 현존재가 이런 이제 존재자일 뿐만 아니라 존재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는 존재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향성의 문제, intentionality라고 하는 이제 지향 태도의 초월적 가능성이 이제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의 실존의 탁월한 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매우 근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제 지향성이죠. 그래서 초월을 해명하면서 이 지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기투라고 하는 것이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선행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제 존재자의 존재를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기투, 이 궁극 목적하고 연관해 가지고 세계 기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틀에서 이런 이제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존재자에 대한 현존재에 관련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존재자에 대한 현존재에 관련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기투와 존재자의 사로잡혀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 제3의 근거 정립, 이것이 이제 세계 기투가 이것이 이제 그 건립이었고요. 존재자에 사로잡혀 있음이 지반 확보였다면 이 제3의 근거 정립, 제3의 그린덴으로서 이제 이 베그린덴이라고 하는 베그린덴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추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 정립, 베그린덴이라고 하는 근거 정립을 통해서 현존재의 초월은 뭘 하느냐? 존재자 그 자체의 드러남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 존재자의 진리의 가능성을 떠맡게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베그린덴, 이 베그린덴이죠. 이것은 이제 외물음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그린덴이 바로 이 바룸의 물음 일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근거 제시가 바로 왜 그 자체의 왜라고 하는 것에 초월적 근원을 해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 왜라고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왜 일반의
초월적 가능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기투 안에서는 가능적인 것의 초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점을 주목하는 가운데, 이런 이제 이 처해 있음에 의해서 존재자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는 가운데, 기투와 피투 가운데, 이런 이제 그 처해 있음 가운데, 기분 가운데서 바로 왜의 물음이 이렇게 이제 발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제 세 가지는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왜 일반의 초월적 가능성도 사실은 이러한 이제 기투와 피투와 이런 이제 그 베그린덴이라고 하는 이 근거 제시하고 연관된 가운데 특히 이제 이 왜 물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는 베그린덴이라고 하는 근거 제시 이것이 이제 이 왜의 물음을 발언시키는 것으로서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근거 정립의 방식들 하나는 이제 건립이죠. 건립하고 집안을 취하는 거, 집안을 취함. 보덴 네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근거 정립의 방식들이 초월 안에서 이제 공속하기에 이 초월에 공속하는 거죠. 이 공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잔맨 개회리 하다는 것입니다. 주잔맨 개회리 하면서 함께 속해 있다는 거죠. 초월 안에서 이렇게. 이 외의 발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론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근원에서부터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왜와 관련된 이 이제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초월론적으로 필연적이면서도 또 이 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는 거죠. 이 왜의 근본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으면서 달리 있지 않은가? 왜 이것이며 저것은 아닌가? 왜 도대체 어떤 것은 있으며 무는 없는가? 이게 이제 바로 그 왜라고 하는 것의 이제 근본 형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왜 안에는 무엇 존재, 어떻게 존재, 존재와 무일반 이런 것에 대한 선이해가 이미 이 질문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선이해가 선개념적으로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것에 대한 존재 이해가 왜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왜를 묻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재 이해에 있어서는 초월 그 자체가 바로 이러한 근거 제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거 제시, 베그린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거기에서 이제 존재와 존재 틀이 개현되기 때문에 초월적 근거 제시는 존재론적 진리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죠. 초월적 근거 제시는 바로 존재론적 진리라고 불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거 제시가 이 존재제에 대한 모든 태도의 근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런 그 존재 이해라는 것의 밝은 빛 안에서 이 존재 자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존재자의 모든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제시에 의해서 초월적으로 이미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자의 발견과 계시도 역시 이제 근거 제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하는 걸로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존재의 초월이 존재 이해를 형성하면서 존재자를 근거 제시했고, 이 이제 근거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거 정립이라고 하는 근거 제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근거 제시는 앞에 두 근거 정립, 바로 이런 이제 그 건립과 집안 확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의 근거 정립하고 세 가지는 바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되고 동근원적이고 심지어 동시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 존재는
현 사실적 입증과 정당화에 있어서 이런 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근거에 대한 요구를 억누를 수 없고 근거들을 전도하며 은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관되어 가지고 있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닉되는 경우에도 초월은 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논의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의 존재의 근본 틀 안에서 발현되는 거죠. 이 모든 그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이 근본 틀 안에서 초월의 자기 개현이 증언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초월이 근거 정립의 근원으로서 고유하게 개연되는 것은 바로 이 이제 근거 정립이 삼중성 안에서 발언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르면 이제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집안 입증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다 이렇게 이제 삼중적으로 다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에 삼중적으로 산정된 근거 정립, 그 안에서 그때마다 현 존재가 실존할 수 있어야지 이 전체를 근원적으로 합의하면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삼중적 방식에 따른 자유가 바로 이 근거를 위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적 방식하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삼중적 방식에 따른 자유가 바로 이제 근거를 위한 자유가 된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는 다 이렇게 서로 삼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들을 다 정리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거의 본질은, 이제 근거의 본질입니다. 이 근거의 본질은 세계 기투, 세계 기투, 이게 이제 건립이죠. 존재자 안에 사로잡혀 있음, 집안, 획득이죠. 존재자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 제시, 이것이 이제 바로 근거 제시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삼중적으로 산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삼중적으로 산정된 이 근거 정립, 이 세 가지를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린덴의 이제 산종이었지 않습니까? 산종, 이게 산종이었던 거죠. 산종된 이 이제 근거 정립의 초월적 발언이다. 초월적 발언이다. 근거에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바로 이게 또 자유고요. 자유고 이게 바로 이제 근거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근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거의 본질이 이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은 존재의 본질과 진리의 본질을 해명하는 과제하고 서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월의 이 세 공속적인 규정 조각들이 왜 근거 정립이라고 하는 동일한 명칭으로 표기가 되는가라고 묻는 거죠. 건립, 집안 획득, 그리고 입증, 이것은 이제 지속성과 존립에 대한 심려로부터 발언하여 이 심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성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이 이야기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시간성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시간성, 그리고 이제 시간성으로부터 이제 이 조르게 시간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바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하이데거는 근거의 본질에 관해서 해명을 하고 나서 다시금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근거의 본질에 관한 해명을 하는 것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러한 해명이 과연 근거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척을 이루었는가도 한번 따져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이러한 확인은 됩니다. 근거율의 출생지는 명제의 본질이나 명제진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존재론적 진리에 초월에 자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근거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어떤 이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거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라이프니츠로부터 본격화된 이 근거율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거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존재하는가? 오히려 이것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이유고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떤 것은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이유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모든 것은 무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하는가 하는 그 이유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근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왜라는 단어는 다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이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히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정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진술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왜라고 하는 이런 진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입증을 함에 있어서 가능적인 것의 권역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가능적인 것의 권역하고 연관되게 되는데 이 존재제에 대한 지향적 태도로서의 입증이 이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그 가능성과 관련한 근거 제시에 종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 제시라고 하는 것은 가능적인 것의 한계 영역을 앞서 부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까닭은 이 근거 제시 역할을 하는 이 존재가 현존재의 자유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의 본질에 이러한 근원이 유한한 자유인 것이죠. 유한한 자유의 근거 정립안에 반사되어 있다는 것은 근거율의 표현 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라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초월적일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어떤 것, 이것을 소급 지시한다는 거죠. 근거율은 사실은 이렇게 초월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을 지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근원적인 것은 명제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 그 자체, 특히 이제 시간성의 사건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명제적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소급 지시하는 것이 바로 근거율로 이해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율은 또 한편으로는 근거의 본질을 방해하는 비본질을 촉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비본질을 가지게 될까? 이것은 근거가 유한한 자유로부터 발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월하면서 발원한 이 근거는 자유 자체에 의존하게 되는데 자유는 근원으로서의 자신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유는 근거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그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해서 자유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근거로서의 자유를 뭐하고 연관짓냐면 바로 탈근거로 연관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거 망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거 없다는 그룬트 로지카이트라고 하는 다른 앞 그룬트로서의 이제 이 자유가 바로 탈근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근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이런 이제 통상적인 근거 논의하고는 인상이 다른 그러한 그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와 관련해서 뭐 근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하고 다른 제4의 이제 논리학 대법칙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이 근거의 근거와 근거의 근원이 자유라고 하고 초월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시간성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이제 근거의 논의와는 매우 상이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방식의 논의로 접어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는 세계를 기토하면서 존재자를 넘어서는 가운데, 존재자를 넘어서죠. 존재자 전체를 심지어 넘어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고 또 자기 자신도 넘어서는 거죠. 이러한 높이까지 가야지 자신을 탈 근거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현존재의 탈근거적인 이런 성격은 변증법이라든지 심리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데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를 위한 자유라는 의미에서의 초월이 궁극적으로 탈근거로서 이해된다면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사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존재자 안에서 존재자에 의해서 현존재가 사로잡혀 있다는 본질도 날카롭게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로잡혀 있음, 피투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존재는 자유로운 존재 가능으로서 존재자 사이에 피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피투성이 이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존재자가 현존재에게서 밀어닥쳐서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피투성은 현존재의 규정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기투라고 하는 것은 피투적 기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점을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짚고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피투성을 강조하고 이 피투성은 결국에는 이제 현존재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한성이 자유인 초월 안에서도 개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이런 그 유한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이데거는 우리 현존재가 유한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유한성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 유한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면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초월자로서 가능성을 향해서 자신을 초과하는 것이 이런 이제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면모지만 결국에는 멀매 존재, 멀매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멀을 통해서만 참다운 가까움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동현존재 및 자인이라고 하죠. 및 자인 혹은 및 다자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공동현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멀미 있으니까 이런 이제 그 응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공동현존재와 더불어 있음 안에서 현존재는 이히하이트, 자아성을 포기하고 여기는 자기라고 하고 있죠. 자기, 젤버스트, 이 자기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근거의 본질을 관하여 굉장히 어렵고 또 짧은 분량에 비해서 너무나도 풍부하고 또 난해한 그러한 이제 그 글인데요. 1929년 하이데거의 이런 이제 심오한 사유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이런 이제 영상 시리즈였는데요. 끝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